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48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친미 시민들의 행동인입니다. 연일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됐다고 며칠 전에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국채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권 이런 거를 거기에 대한 하여튼 신용도가 하여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금융 신용도가 올라가서 국가나 기업들이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용이해졌고 금리도 상당히 낮아지고 그렇게 금융 조달하는데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전 세계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한 75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하여튼 쉽게 조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흥청망청 쓰다가 우리가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가도 한국 위험한데 이게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오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모든 걸 정상 궤도로 돌리면서 세계 국가 지수, 채권 지수 그게 편입됐다. 박수 보낼 일입니다. 어제는 기쁜 소식이 두 가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어제 저녁 무렵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에 우리 한강 채식주의자 이렇게 썼던 우리 여성 작가, 젊은 여성 작가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습니다. 북한에다 핵을 개발하게 퍼주고 오만 쇼를 다 하고 지금 남북 관계가 이 최악의 긴장 상태가 오고 북한이 지금 최악의 상태, 북한 인민 2,500만이 굶주림과 인권 학대로부터 최악의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 김대중이가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했다는 것이 다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도 안 했던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작가들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랬는데 한강 작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일에 열심히, 자기 분야에 열심히 상을 바라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 사람에게 올바른 평가를 하고 상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그건 한국 사람들 알고 전 세계 사람들 많이 압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도 저도 많이 읽었지만은 글을 참 잘 씁니다. 특이하게 글을 씁니다. 상실의 시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책들이 요즘도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강 작가보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는가. 그런데 한강 작가가 받았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젯밤 12시 무렵부터 요르단과 월드컵 이렇게 축구 3차전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 요르단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트라이커 손흥민도 없었고 또 누굽니까? 손흥민 대신 들어간 우리 선수는 전반에 발목 부상으로 또 나가고 있어. 거의 시녀들이 나가서 했는데 멋지게 했습니다. 2대0. 예,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에 있는 저 정치하는 저 인간 쓰레기들은 희망이 없는 집단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못 주는 자들은 쓰레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했는 이 말을 언젠가 또 제가 청문회장 같은 데 나가면은 당신이 뭘 못시에 우리 국회의원들을 인간 쓰레기라 했지 않느냐고 막 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 인간들은 그런 인간 쓰레기라고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기저 경제는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식당들이 밤 되면 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기업들이든 법인이든 법인카드를 써야 되는데 법인카드 거의 안 쓴대요. 왜? 심심하면 정치인들이 국회 불러갖고 법인카드 어디다 썼나 누구랑 먹었나 하니까 에이 귀찮아서 카드를 안 쓴대. 그러니까 기업 식당들이 손님이 없어. 손님. 왜 없는가? 자기 카드 갖고 비싼 밥을 먹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먹는다고 다 집에 가버린대. 기업 카드, 법인 카드 이런 것들은 쓰면 손비 처리가 되고 하니까 써야죠. 지금 복지 차원에서도 써야 되고 사장이 또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써야 되는데 하도 국회가 귀찮게 보니까 아이고 법인 카드 쓰지 말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요. 경제가 왜 이렇게 돌아간지 압니까? 바로 법인 카드와 기업 카드를 악의적으로 쓴 김혜경 같은 인간,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이게 지 돈이 아니고 나무 돈이다가 막 쓰제끼고 그게 범죄 사실로 계속 나타나니까 문제입니다. 오늘날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바로 이 김혜경, 이재명 같은 이런 자들이 국민이 준 국민의 세금 그 카드로 그런 짓을 했으니 국회에 불을 수밖에 없고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다른 풍선 효과로 개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장동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다 짱 박아놓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돈가 써야지. 왜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낸 세금의 돈을 지멋대로 쓰냐 이 말입니다. 지금 법인카드가 밝혀진 게 뭐 얼마지만은 그것만 쓰겠습니까? 참으로 악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 어디 뭐 컨테이너 창고에서 64억이 사라졌다. 그래서 64억을 사라졌는데 그걸 잡았대, 범인을. 창고지기가 훔쳐갔대, 창고지기. 64억을. 야, 대단해요. 훔쳐간 창고지기도 대단하고, 그 64억을 컨테이너 창고에 박아놓은 인간이 누굽니까? 그걸 유통을 시켜야지. 그래서, 제발 좀 검찰, 경찰,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그런 것들 마무리를 빨리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64억. 이재명 돈입니까? 김만배 돈입니까? 아니면 누구 돈입니까? 그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아니면 성남 동부연합 돈인지 아니면 간첩 돈인지 빨리 밝혀야 됩니다. 64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6억 4천도 아니고 64억입니다. 64억. 그 창고지기가 훔쳐가면서 글을 써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돈을 갖고 가는데 너희들은 아마 뭐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 아마 창고지기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돈을 갖다 놓은 놈들의 그 검은 정체를. 그래서 저는 제발 경찰, 검찰 수사를 좀 빨리 해서 국민에게 빨리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어젯밤에는 종창화재가 또 밤 근무를 썼습니다. 이제는 밤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씨가 차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천막도 개보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안에 뭐 이제 어떻게 보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또 송화제 아침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